안녕하세요. 네,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경영학 2025년도 이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기본 이론 강의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첫날이니까 이제 지도 나가기 전에 그 OT 간단하게 좀 OT 간단하게 아니고요. OT 좀 진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역시나 이제 그 준비하시면서 이것저것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OT에 대한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어떤 자료 보시냐면 지금 몇 종 자료 나가 있을 텐데 그 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혀져 있는 한 장짜리 자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떤 얘기부터 들어가 있긴 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하실 텐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부하시다가 질문 사항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의사소통 채널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메일 적혀져 있으니까 이제 그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에 대한 회신 형태로 이제 답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 그 다음 아니고 네이버인데 네이버 카페 이인호 경영연구소라는 카페가 있고요. 그 카페 가입하시면 그 카페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질문글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몇 가지 자료들도 좀 계속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하고 유튜브 잠깐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 그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계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지금 산소호흡기 붙여놓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는 사실 지금 산소호흡기 상태이긴 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업로드하다가 지금 한 1년 동안 업로드를 못 해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보시면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짤막짤막하게 좀 영상 찍어놓은 게 있고, 어쨌든 그 영상이 오래됐다고 해서 못 쓰는 영상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기 위해서 유튜브 좀 잡아놓고 있는 거고, 유튜브 역시 이인호 경영연구소라는 채널 계정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인스타는 지금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이제 역시 이제 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공부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익숙함.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리 카드 형태로요. 그냥 계속 그 카드 쭉 보시는 느낌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이제 업로드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제가 쓴 표현대로 가면 초간단 경영학 그래가지고 한 61개 주제 정도가 지금 업로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 공부하시면서 또 제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놈의 사람 이름이에요. 예, 생각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 중심으로 뭔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목적으로 그거 역시 이제 메모리 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좀 업로드가 된 상태니까 그냥 수시로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 놓은 거니까 공부하실 때 그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학습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고요. 지금 교재 두 권 지금 제가 적어놓고 있는데, 한 권이 이인호 경영학 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재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인호 경영학 연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재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둘 다 노무사 시험 목적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제가 썼던 교재가 시리즈가 따로 있었는데 그 노무사 시험 목적 완전 전면 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권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권이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먼저 그 이인호 경영학 강의라고 되어 있는 교재 먼저 보세요. 예, 그 교재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쭉 훑어 넘겨 보시면 문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문제 하나도 없고 그냥 본문 내용들만 쭉 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잠깐 보세요. 자료 잠깐 보시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차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 요약 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본문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부록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역시 자료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이인호 경영학 연습이라는 교재는 어떤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차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 들어가 있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권은 그냥 세트로 보신 형태로 좀 만들어 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지금 기본 이론 과정 중이니까 본문 내용들이 취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만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결론적인 목적은 문제를 푸시는 거니까 그 문제를 좀 푸는 것들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전에도 보니까 본문 넣고 뒤다가 문제 쭉 붙여놨더니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보는 것도 불편하시고 이러저러 불편해하셔가지고 일단 이인호 경영학 강의란 교재에서는 이론만 쭉 정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학 연습에서는 그 순서대로 기출 문제가 쭉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형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가 그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추가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영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기출 해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뒤에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지금 노무사 시험 2024년도부터
총 40문항으로 바뀌어져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문항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12회의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인호 경영학 연습이라는 교재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얘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교재요. 이인호 경영학 강의 보시면 구성은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차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차례는 당연히 역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순서가 되는데, 그 사실은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경영학이라고 했을 때 이 경영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죠. 물론 이제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들도 있으실 거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어떠한 이야기냐면, 일단 범위가 어디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서 뜬구름 잡는 느낌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뭐 그런 얘기들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영학을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경영학도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서 없이, 특히나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 시험을 같이 병행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2차 시험 과목을 얘기하면 인사 노무 관리론과 경영 조직론, 물론 이제 제가 종종 이 얘기 드리긴 하는데, 그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는 것과 경영 조직론은요, 경영학 사이드에서 분류되는 명칭이 아니에요. 그냥 시험 과목으로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는 시험 과목이 있는 거고, 경영 조직론이라는 시험 과목이 있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경영학의 한 분야는 아니거든요. 가장 유사한 걸 찾으면 인사 노무 관리론은 경영학에서 인사관리 또는 인적 자원관리라고 이름 붙여주는 부분이고요. 경영 조직론과 가장 유사한 경영학의 한 파트를 찾으면 조직 행동론인 거예요. 어쨌든 2차 과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중심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접근 순서가 깨지죠. 깨지니까 이제 계속 1차 시험 목적성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좀 이제 그 편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역시 이제 접근 순서를 이해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그 경영학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할 거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노무사 1차 시험 경영학이라는 시험 과목 때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까요? 출제 경영에 대한 파악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경영학의 접근 순서와 그 출제 경영과 같은 얘기들 좀 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경영학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경영학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느 것부터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요. 좀 유치한 얘기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처음부터 굿모닝을 할 수는 없어요. A, B, C, D라는 알파벳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영학을 처음 하실 때 고차원적인 내용을 처음 담을 수 없어. 그 경영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영학 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 기본적인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경영학 원론이 제일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그럼 이제 경영학의 가장 기초가 다져졌으니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한,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잡아가시면 되는데, 그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이겠죠.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이고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예전 명칭으로 이야기 드리면 계량경영학이고요.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서 경영과학이라는 명칭을 쓰죠. 그래서 경영학 원론이 끝나고 나면 그 조직행동론과 경영과학